안녕하십니까. 발을 전문으로 하는 최경진 정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오늘은 그 무지외반증 수술 중에서 이렇게 그 흉을 많이 내지 않는, 그러니까 절개를 많이 하지 않는 수술로서 이제 미카가 많이 요새 시행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카를 시행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이 미카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카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영어로 미니멀 인베이시브 쉐브론 에이킨, 그러니까 이제 미니멀 그러면 적게, 인베이시브 쨘다는 얘기죠. 적게 쨘다. 쉐브론 에이킨은 이제 수술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미세 침습, 미세 침윤 무지외반증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는 과거에는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넓적한 전기톱이나 이걸로 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적게 째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카라고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일단 기구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쉐넌버라고 해서 넓적하지 않고 이렇게 얇은 핀과 같은 조직이 회전하면서 뼈를 갈기도 하고 자를 수도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절개를 통해서 이 기구를 넣고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실제 수술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자른 다음에 눈으로 직접 뼈를 볼 수 없지만 옆에 이렇게 보면 요런 그 기구가 있어요. 이게 시암이라 그래서 방사선 투석인데 요걸 통해서 엑스레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요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여자 실제 예인데 이제 무지외반증 환자죠. 그래서 이제 무지외반증의 방사선 소견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엄지발이 옆으로 휘어 있고 밑에가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족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벌어지는 아주 특징적인 무지외반증 소견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중요한 거는 요 뼈가 이렇게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데 요 뼈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뼈를 자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뼈를 자르고 일로 이렇게 얘를 옮기게 되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수술 방법인데요. 자, 요거를 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요렇게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게 보이죠. 요 머리가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게 보이고 요대로 이제 수술 바로 사진이고 한 1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그럼 요 사이가 비었죠. 요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요대로만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되면 자, 이게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그림처럼 그 사이가 이렇게 메꿔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수술 내용에서 보면 약간 요런 데 정도 여기 살짝 이렇게 조그마한 흉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지날수록 더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미카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흉이 적다. 뭐 당연하죠. 흉이 적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뼈에 있는 그 골막이라든가 연부 조직 여기서 이게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건들기 때문에 통증이 수술 후에 많지 않다. 기존 수술에 비해서 적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런 연부 조직을 건들고 주변 조직을 덜 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좀 빠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랑이나 인대 힘줄을 최소한으로 건들기 때문에 이게 수술 후에 관절 운동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서와 같이 이런 그 나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정 자체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틀어질 염려가 많지 않아서 재발이 좀 적은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옆으로 잘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절골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틀어질 염려가 적다. 그러니까 결국 재발이 적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적게 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이 될 확률이 매우 적다.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미카죠. 그런데 이제 과연 모든 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보면 이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감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의 이 술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수술이 익숙해지는데 보통 3, 40회 이상의 수술 경험을 통해서 해야만 되는 이런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건 수술했던 장면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피부 화상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요새는 돌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거의 피부 화상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또 보고에 의하면 그 안에 어떤 나사에 의해서 어떤 자극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제 경험에 의하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종이나 인해서 이제 수술 중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통 보고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지 않고 또 약간 감각이 먹먹한 느낌이 있으나 되게 부종이 소실되면 대부분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보면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심한 특별한 무주 예반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한 교정이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는 수술했다 재발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변형이 심한 경우 요 주위에 유착이라든가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냥 미카 수술로 교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다 열어서 다 맞춰서 이렇게 맞췄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수술하는 거는 수술 방법은 환자분이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상태에 맞게 수술 방법은 담당 선생님과 함께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미카 최소 침습 수술은 지금과 같이 장점이 많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